자, 이제 215페이지.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는요, 그 법 조문만 잘 보면 돼요. 자, 법 조문. 자, 거기 8번째 봅니다.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 매매가가 5억인데 의뢰인들이 이제 이걸 7억에 좀 성사 좀 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을 7억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7억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좀 해달라. 우리도 그 정도 받고 팔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계약서를 가짜로 써. 7억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아파트가 현재 5억이 아니라 이제 7억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7억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제 매수인들은 이제 새로 사서 들어오겠다는 사람 언제 바가지 씌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싸게 거래함으로써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제 이익을 주고 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커미션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또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중개를 하는 사람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친목을 도모로 이제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정보 공유도 하는데 의뢰인들한테 이제 또 길들이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팔아달라 의뢰를 하면 자기네 이제 요구하는 대로 어떤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정도 줘야 계약을 성사시키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 주겠다면 그 의뢰인 물건은 우리는 중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담합해가지고 거절하는 거. 또 반대로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새로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거기다 개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때요? 못 들어오게. 왜? 자기네 밥그릇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이제 자기네 그 조직 안에 들어오려면 가입비 내라 해가지고. 얼마냐? 5천만 원. 막 이렇게. 5천, 8천 많아요, 지역마다. 근데 이제 실질로 이렇게 공동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요, 요즘은. 왜냐면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조 안 해주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8번째는 뭐냐? 개공사가 시세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다? 부당 공동행위. 이렇게 간단히 외우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7개 있었잖아요. 그 7개 금지 행위와 그 다음 이 2개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부동산 금지 행위 중 다음 금지 행위 중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시세 조정하는 것과 부당 공동행위. 자, 이것만 딱.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번에 이제 2항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금지행위인데, 자, 이건 전부 다 뭐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맨 밑에. 자, 거기 박스를 보세요. 이것도 법조문만 그대로 읽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자, 뭐냐면, 다음 카카오 또는 밴드 또는 인터넷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하여 회원들끼리 이제 거기에 이제 단합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어디 부동산에다 물건 맡기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파트 분여회들끼리. 또 반대로 2번 봐봐요. 또 이런 걸 이용하여 물건 중개 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공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1번, 2번이 서로 맞물려 있어. 지네 입맛에 맞게 요구한 대로 말을 들어주면 어때요? 거기다 물건 의뢰해서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 왕따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듣는 데다 몰빵하고 아니면 왕따. 그러니까 저기 5번 봐봐요. 5번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도했는데 자기네 말 들어.
말 잘 들으면 2번처럼 이제 거기에다만 우리가 이용하자. 근데 말 안 듣네? 1번처럼? 그러면 야, 거기는 물건 주지 마. 왕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게.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네 아파트가 5억인데 7억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그래서 7억에 이렇게 광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떤 중개사무소는 양심대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실거래가 그대로 5억에 이렇게 광고를 해.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구청에다 찔러요. 이 사무소 허위 광고한다고. 자기는 아파트는 7억인데 5억에 다운시켜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쓰려고 이렇게 광고한다. 근데 그거 허위 광고가 아니죠. 원래 사실대로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상한 트집 잡아가서 또 찔러. 또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분야의 회원이 또 찔러. 영업을 해요, 못해요? 영업 못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냥 괜한 트집 잡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영업 못해. 이렇게 해서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말을 이제 잘 들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개공사들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뢰인들이. 그래서 이제 말 질르면 거기다 몰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왕따 시켜다. 이게 다 4개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째. 안 내면 또 온라인 커뮤니티. 자, 이런 걸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 이제 같은 분야에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가격 담화. 그러니까 이것도 지네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의뢰를 하지, 그 밑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보통 엘리베이터 그런 데 A4 출력해가지고 붙여놓고 막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인데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때요? 가격도 담합하고 개공사들 길들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업무 방해다. 자, 외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자, 뭘 설치해요? 신고센터를 설치하잖아요. 자, 신고센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1번. 자, 이건 누가 설치 운영하네? 누가?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이걸 직접 하지 않고 어디다 위탁을 해요? 자,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 페이지 넘기면 218페이지 봐봐요. 거기 메인 위에 박스에 거기 동그라미 7번. 7번에 거기 어디다 위탁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 자, 한국부동산원. 자, 한국. 여기다 이제 위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앞으로 오면 이제 210페이지 거기 2번에 보면 그럼 이제 신고센터 하는 업무 봅니다. 자, 이런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 접수를 받고 상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자, 첫째, 신고 접수. 자, 접수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 2번째,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야, 니네가 가서 조사도 하고 조치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 접수를 받은 것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하겠죠. 그 다음 3번째. 그럼 이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해서 그것을 신고센터에 통보 알려줘요. 그럼 이제 신고인한테 처리 결과 통보.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제기하잖아요. 그럼 민원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자, 여기도 처리 결과 이렇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자, 217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면 거기 이제 보다 자세히 나왔어요. 자세히.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 제1항입니다. 그럼 이 교란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서면으로. 자, 서면으로 접수해야 돼. 그래서 그 서면에다가 1, 2, 3, 4호 4개 있잖아요. 이걸 써가야 돼. 그래서 신고인, 피신고인 인적사항. 그 다음에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그리고 이제 증빙 자료. 그 밖에 필요한 거 이제 이렇게 뭐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 그럼 2항을 봅니다. 그럼 신고센터가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조금 부족해. 이것은 증거로서 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다시 신고 접수하세요. 이렇게 이제 보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 다음 3항.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자, 이거. 방금 시도지사나. 자,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나
등록 관청한테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그리고요, 거기 보면 사망이 이제 둘째 문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 다음의 경우는 종결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거 안 해도 돼. 자, 신고 내용 명백히 거짓이다. 그럼 조사할 필요 없죠. 두 번째, 보안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해. 증거로서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보충하세요. 그럼 신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자, 이미 처리 결과를 통보했는데 같은 내용을 또 신고해. 그런 거 의미가 없죠. 물론 새로운 내용이 또 드러나거나 그러면 모를까. 같은 내용을 또 하면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 중이야. 우리 아까 거래질서 교란행위 같은 경우는 형벌사유. 3년 3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벌사유니까 이제 이미 조사 들어가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그럼 드러났으니까 이건 따로 뭐예요? 신고받아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네. 자,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건 바로 종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페이지 넘겼어. 자, 그럼 이제 시도의사가 이제 이렇게 조사 조치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조사 조치한 내용을 이제 신고센터에다가 뭐예요?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통보를 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내. 자, 그래서 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거? 이 말을. 우리 앞에서. 자,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에다 표시 광고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이제 하는데 이제 국장이 또, 그 수탁기관한테 이제 또 거기도 똑같이 맡기고 수탁기관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다음 시도지사 등록관청한테 현장에 가서 조사나 조치해봐라 이런다고 그랬죠? 그때도 조사 조치를 완료했어요. 그럼 며칠 내에 통보한다? 10일 똑같아. 여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리 결과 통보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신고인한테. 자, 이 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신고인한테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세요. 6번. 그럼 신고센터는 이렇게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매월 며칠? 1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 직전달.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절차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신고센터 단속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지행위 살펴봤습니다. 자, 221페이지 갑니다. 자, 2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상 우리가 이제 중개하다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이제 배상해 줘야 되는데, 자, 부동산이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증 설정을 통하여 이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업무가 어떤 업무여야 돼요? 중개 업무겠죠? 중개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것은 이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무슨 법? 민법.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어떤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중개 업무로 인하여 끼쳤을 때 이제 적용된다는 것. 그걸 딱 크게 하시죠. 자, 그래서 221페이지 거의 법조문에 보면, 자,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과실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중개 행위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거기 재산상 손해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중개 행위 과정에서, 그 다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중개사법을 적용해서 배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항. 자,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자, 사고는 다른 사람이 쳤지만 자기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거예요. 이때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는 잘못 안 했어도 뭐 한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제1항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과실책임. 제2항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책임진다? 무과실책임. 또 우리 앞에서 고용인이 사고 친 거 있었죠?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은 고용인 파트에서 따로 있으니까 놔두고.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이거 법조만 보면 돼요. 근데 그 부연 설명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2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이제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뭐라고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한다. 이때는 이제 보증 설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돈이 없을 때 대신 갚아주는 제도.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간단해요. 근데 자, 간단. 자, 목차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먼저 보증 설정.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자, 첫 번째 보증보험이 있고 두 번째 공제가 있고 페이지 넘깁니다. 공타. 그러니까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은 뭐예요? 자, 이 셋 중에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가 공제에 가입을 하든가 공탁을 해라.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공제에 가입하든가 공탁. 셋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자, 법인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거.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여기다 보험료나 공제료 이런 걸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하는데 한 10몇만 원 정도 이렇게 냅니다. 자, 공탁은 근데 이제 이거 자기 돈 묻어놓는 거예요.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럼 자기 돈 여기다 묻어놓고 사고 치면 여기서 빼서 갚아주고 다시 메꿔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탁은 자기 돈이니까 이제 그만두면 이건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그만뒀을 때 자기 돈 찾아옵니다. 폐업하거나 사면. 대신 거기 보면 회수 제한 그랬어. 바로 못 찾아가. 이거 체크하세요. 자, 226페이지. 자, 22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니은법 공탁금 회수 제한 해가지고 둘째 줄. 자,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체크해야 돼. 네. 자, 3년 내에 회수 못한다. 왜냐? 부동산 사고라는 게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을 두고 좀 한참 뒤에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좀 비축을 해놔야 혹시라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거 갚아주지. 자,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한 달 있다가 폐업했는데 바로 돈 돌려주면 6개월 후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고. 이미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 자, 그래서 얼마 동안 놔둬라? 3년 동안 놔둬라. 꽤 길어요. 자, 그 다음 설정 금액입니다. 자, 설정 금액.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지금은 이 금액이 여기 보세요. 법인은 2억 이상,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 지금 개인인 개공사는 1억 이상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공부할 때까지는 그냥 이 금액, 내년부터는 더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법인 같으면 얼마? 2억 이상, 2억 이상. 그런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분사무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얼마씩? 1억 이상씩 추가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인이면 특수법인 어떻게 될까요? 특수법인도 뭐예요? 특수법인도 원칙은 똑같아요. 법인이니까. 특수법인. 그러니까 농협을 떠올리자. 농협 같은. 그런데 이제 예외로 지역농협만. 자, 지역농협만 얼마다?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년이면 2,00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생각하죠. 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근데 이제 농협을 지은 나머지 특수법인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있는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농협만 좀 알면 돼요. 단지 이제 농협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은 얼마입니까? 자, 개인은 얼마? 1억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금액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 좀 물건 금액이 큰 사이즈만 이제 취급하죠. 자, 그 다음, 시기. 자, 보증 설정 언제 해야 됩니까? 자, 시기. 자, 이거 우리 이제 등록 절차하면서 계속 배웠어요. 보통 언제라? 거기 첫째 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그래서 등록 후에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왜 등록 후란 말이 들어가냐면 이 보증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개공사가. 그런데 우리가 등록을 신청했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신분이 개공사로 바뀌냐면 등록을 받아야. 그러니까 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개공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공사가. 그래서 언제부터 개공사가 된다? 등록 후. 그래서 등록 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해 놔야 중개 업무하면서 사고 쳤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이죠. 사고 친 다음에 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안 하지. 자, 그래서 시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이제 이때 설정했다고 뭐 하니까 이제 등록관청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신고하면 우리가 등록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자 226페이지 맨 마지막 거기 보시면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를 해주면 신고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작년 기출문제 지문으로 이거 등장했어. 예전에 한번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보증기관 얘네가 등록관청에 통보 알려주면 굳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편의를 봐주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이제 2번 이제 큰 번호 2번. 자, 보증의 유지 의무 그랬어요. 자, 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보증 설정 상태가 어때야 돼? 유지돼야 돼.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공백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을 동안은 계속 보증 설정이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 거기 1번에 다른 보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페이지 넘기면 보증의 재설정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증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더라도 계속 유지돼야 되니까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설정이란 말은 뭐냐? 이거.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걸 가입을 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라? 갱신해야 돼, 갱신. 이건 이제 재설정. 다시 설정한다.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공백이 안 생기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227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럼 변경할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자, 변경. 자, 거기 이제 변경할 때는 그랬죠? 이미,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랬어요. 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자,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 그러니까 효력이 살아 있을 때 바꿔라.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이 끝나고 나서 나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고 뭘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틀, 3일 지났어. 그래가지고 5일 만에 했네? 그럼 그 공백이 생겨.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살아있을 때. 자, 그 다음 재설정은 그럼 뭡니까? 자, 재설정. 자, 228페이지. 그럼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설정할 때도 마찬가지. 공백이 없이 이걸 쭉 유지시키려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거기도 둘째 줄. 그 전에 설정한 보증 뭐예요? 기간 만료. 그 전에 설정한 보증 효력 기간 만료일까지. 자, 만료일까지 해야 돼, 만료.
자, 그 전에 설정한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지 어때요? 그 다음날 바로 공백이 연결되잖아요. 늦어도 만료일까지는. 자, 조심하세요. 만료 후 7일 이내에. 이렇게도 나오고, 만료 전일, 심지어 이렇게 나왔어요.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전일. 그럼 돼야 안 돼? 그것도 하루 차이가 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장난하니까 조심해. 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왜 많이 틀리냐, 이거 서로 바꿔치겠어. 변경을 언제까지 하냐? 만료일. 재설정은 언제까지? 효력 기간 중. 그럼 이제 다 들어본 말이야. 변경은 나 바꾸고 싶어요. 아무 때나 바꿔도 되잖아요. 아무거나 바꿔도 되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바꾸겠다.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변경은 그 전에 살아있는 효력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꼭 만료일 이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변경을 만료일까지 한다 이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왜? 중간에 효력 기간 중 아무 때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늦어도 만료일까지는 해란 얘기예요. 그 전에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이미 약정해서 이 기간 내가 보호받아야지. 기간 채우기 도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바꿔치기 시험에 나왔어요. 바꿔치기. 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 자, 중개 완성 시. 자, 보증 증서 4번 교부도 하고 설명도 하라는 얘기인데, 자, 거기 첫째 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냐면 중개 완성된 때에는 그랬죠. 거기 밑줄, 첫째 줄에. 자, 중개가 완성됐어요. 즉, 계약을 이제 성사시켰어. 그럼 이제 우리, 자, 오늘 배운 거,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하란 얘기, 이것도. 자, 지금 내가 당신들 계약 성사시켰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 해주란 얘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커서 내가 만약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보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보증기관 찾아가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자, 둘째 줄.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증서 4번도 교부해라. 이때 관계증서 4번. 뭐냐?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 이거 주란 얘기예요. 이거 주라. 그래야 의뢰인이 나중에 거기 찾아가서 청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언제 한다고요? 중개 완성 시에 바로 이 보증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입한 보증 설정한 거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4번을 교부. 자, 하고 교부도 해라. 이것도. 네? 거기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그랬잖아요. 이 관계증서가 보증 이 서류 이거라니. 집에 가서 한번 계약서 봐. 대부분 우리 공제증서 이런 게 있어요. 공제 가입한다. 우리 대부분 공제 가입하니까. 그래서 공제증서 써야지. 이거 아마 A4 복사 그거 있을 거예요. 복사로.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로도 제공한다는 거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직접 4번 복사해서 주던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내주던가 상관. 그러니까 이제 4번 이거 하나 보내준다. 원본을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원본 주면 안 되잖아요. 원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걸어놔야 되잖아요. 우리 등수보자 있어. 보증 설정 증명서 있어. 이거 원본은 게시해야죠. 그러니까 4번을 주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금액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나 이 셋 중에 어디에 가입했고 이 보증기간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자 이거 이렇게 설명도 하고 4번도 교부해라. 네. 그럼 이제 이것은 누구한테 교부해요? 일방에게 쌍방에게? 쌍방에게. 자, 그래서 거기 거래 당사자에게 그랬잖아요. 자, 이건 거래 당사자에게. 당연히 양쪽 다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고 시 의뢰인의 배상 청구 그랬네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가 터졌을 때 그럼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절차인데. 자,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이제 개공사한테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럼 이제 개공사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손해 액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겠죠. 물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가겠죠. 그래서 이제 판결로 개공사는 피고 의뢰인에게 얼마 손해배상 지급하라 금액을 딱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서류를 첨부해서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가라? 보호전기관 찾아가라. 그러니까 일단 둘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럼 합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판결서. 이거 들고 가서 달라고 해야지. 다짜고짜 여기 가서 돈 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너 누구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서류. 이거 들고 가라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라? 손해배상 달라고 지급 신청을 해라는 얘기야. 지급 신청. 자, 지급 신청. 그러면 이제 보증기간이 뭐예요? 이제 손해배상,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개인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보증기관에 가입한 A라는 개공사가 있어요. 자, 그럼 개인이 얼마였냐? 이 사람은 딱 1억 했어.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손해가 얼마냐? 1억 2천 났대. 그래서 1억 2천 청구해. 다 책임질까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보험금도. 보험 가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주지. 그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럼 너도 나도 우리 보험 들게? 자, 보험의 원칙,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 이득 금지 원칙.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럼 보험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험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짜고짜 많이 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도? 그것도 안 돼요? 자, 내가 주택화재보험이다. 우리 집이 5억짜리야. 최대 5억까지 가입하지 10억 가입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서 어떻게 가입해? 그럼 받아주지 않지. 자, 5억짜리 집인데 화재보험 10억에 가입해. 그러면 이거 어때? 오히려 불 질러버리지. 불 질러버리고 화재가 나서 10억 타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받아줄 수가 없어. 대신 이제 5억짜리 집을 5억 만땅으로 가입할 거냐? 그럼 이제 보험료 얼마? 10만 원. 근데 나 3억까지만 받겠다. 3억만 가입해. 그러면 보험료는 한 7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다 가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자, 나는 5억까지 가입해. 나는 3억까지. 그러면 그 가입한 한도 내에서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 1억이에요, 1억. 1억 가입했어. 그럼 얼마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1억까지. 왜냐면 1억 가입하기로 하고 아까 보험료 공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라 뭐다?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당연히 책임집니다.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이걸 이제 일종의 보증보험이니까 그래요. 보증보험이니까.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돼.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해줬어요. 그럼 보증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개공사한테. 네가 잘못해서 갚아줘야 될 거 내가 대신 갚았다. 너 나한테 물어내. 뭘 한다고요? 구상권 행사. 우리 일반 보험 또로 만돼. 이거 아까 뭐라고요? 이 제도는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말은 보증 서준다 이거예요. 우리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돈을 빌렸으면서 혹시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것 대비해 야 보증 세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못 갚으면 이제 보증인한테 야 네가 대신 갚어 이렇게 하잖아요. 일종의 그거예요. 개공사가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네에서 대신 보증 서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해배상했어. 다시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증 쓴 사람이 채무자한테 돈 받아낼 수 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이거. 보증보험, 보증보험. 그러니까 네가 갚아야 될 걸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나한테 물어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사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사 보증 설정했다고 맘 놓고 사고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개공사들이 사고 많이 쳐요, 안 쳐요? 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사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보증기관이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 또 도망가. 그래서 구상권 행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 돈이. 지금 그 난리예요. 그래. 참.
자, 이 구조 이거. 자, 봅시다. 228페이지. 맨 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러 갈 때 이 서류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 자, 오른쪽 갑니다. 그 박스, 일단, 밑에 박스 보세요. 오른쪽. 자, 밑에 있으면 이제 중개행위와 관련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230페이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증기관은요, 개공사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밑줄. 자, 설정 금액 내에서 책임진다. 자, 230페이지 맨 위에 박스 1번. 자, 이거.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입니다. 229페이지 맨 위에. 자, 2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 또 여기 보증 유지 의무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이제 개공사가 자,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사고다. 그럼 뭐 문 닫고 때려치울 수도 있는데, 뭐 계속해서 나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증 다시 하는 거예요, 보증. 자. 자, 이 경우, 자, 이렇게 1년 단위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쳤어요. 그럼 이제 이 약정, 자, 손해배상하고 이제 약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 재가입. 다시 가입해야 돼요. 자, 공탁을 했습니다. 자, 자기 돈 1억 묻어놨어요. 근데 손해가 3천만 원 났어요. 자, 그럼 이제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7천만 원으로 영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최소 얼마 해야 돼? 이러니까 이 부족한 거 메꿔 놓아야 돼. 이걸, 이 부족한 걸, 부족금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다 메꿔 넣어라 이거예요. 자, 이걸 언제까지? 15일. 자, 손해배상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재가입하거나 부족금, 공탁한 사람은 부족금 보존.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공탁은 부족금 보존이고, 보증보유나 공제는 재가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하고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폐업하고 그만두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돼. 자, 여기 15일. 자,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좀 나오잖아요. 15일, 뭐, 2억, 1억, 이런 말. 그리고 이제 여기 효력 기간 중 이런 거. 또 이제 이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여기서 한 문제 꼬박꼬박 나와,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의뢰인도 보호하고 개공사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230페이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거기 보면 또 이게 처벌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처벌이 둘로 나눠지는 것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첫 번째.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의한 조치, 즉,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 그럼 뭐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치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자체를 안 했어. 자, 이렇게 보증 설정 자체를 안 했으면 뭐다? 임치입니다. 임치. 그런데 그 밑에 행정질서 그랬는데 행정질서 벌자가 빠졌어. 행정질서 벌자를 쓰고 괄호 안에 과태료 이렇게 쓰세요. 자, 거기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되면 자, 보증 설명 이거.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 했을 때 이거. 자, 이거 안 했을 때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증 설정. 자,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자, 그럼 오늘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자, 두 가지 묻고 있죠? 확인 설명도 묻고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까지. 자, 그럼 틀린 거. 그래. 1번. 확인 설명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한다? 맞아요? 틀렸죠?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 메이도에는 자기 물건이니까 오히려 개공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개공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가요? 그렇죠.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가 언제냐? 중개가 완성돼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러죠. 자, 3번. 자,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랬죠? 법정 서식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네. 자, 4번.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한 부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죠? 3년. 물론 이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상관없습니다. 5번. 개공사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전 의뢰인한테 해야지. 취득 의뢰인한테 달라고 하면 취득 의뢰인 무슨 자료가 있어요? 없지. 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 옳은 거. 자, 등록환증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작성 권장은 누가? 국장이죠, 국장.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잘 보세요.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등록관청인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이거 꼭 봐야 되고. 자, 2번. 개공사는 법정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네, 법정서 없습니다. 3번.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있나요? 네. 자, 작성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관여했단 얘기네요. 자기가 이 업무에 관여해서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서명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걸로 문제가 되면 책임져야 된다니. 자, 4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한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년이죠. 5년. 자, 5번. 개공사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임치라고 그랬잖아요. 임치. 기억나나요? 네. 자, 의무적 취소는 뭐냐면 이것은 죄질을 따져봐가지고 죄질이 무겁다 그러면 등록 취소 때리고 좀 가볍다 그러면 뭘 때린다? 둘 중에 하나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 취소는 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자, 임치라는 게 그거예요. 취소 아니면 업무정지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5번 맞아요. 자, 3번. 자, 계약금 등 반환 채무행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권고할 수 있는데, 자, 거래 안정을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자, 예치 기간이 이때인가요? 아니죠.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되잖아요. 거래 금액 또는 금액이 그래도 돼. 거래 금액 지급이 완료될 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계약 이행이 완료된다는 말은 잔금 다 치를 때니까. 자,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자, 그다음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개공사 명의로는 할 수 없다. 있죠? 그렇죠. 개공사도 예치 명의자 된다고 그랬어요. 네. 3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 예치 기관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렇죠.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죠. 예치 명의자. 네.
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 그랬잖아요. 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돼요. 자, 5번 개공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있나요? 그렇죠. 권고사항이니까. 권고사항이니까. 자, 4번. 자,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금지행위 아닌 거. 자, 중개 의뢰인의 토지 매도를 의뢰받고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금지행위인가요?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의뢰인한테 매도를 의뢰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직접 샀으니까 의뢰인과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간단해. 직접 거래는 상대방이 의뢰인지 아닌지 이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의뢰인지 아닌지. 근데 이거 다 보면 우리나라 말로 써졌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찾고 잘 틀려, 이상하게. 자, 2번. 상가 거래 성사 대가로 법정 보수를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유치원 다니는 자기 딸내미가 그려준 미술작품.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이건 뭐예요? 초과수수. 명목 불문한다고 그랬죠? 사례 증여, 명목 불문하고 추가로 받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3번.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고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금지행위예요? 그럼 뭐에 해당해요? 거짓 떠나네? 예? 거짓 떠나네. 자,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그랬잖아요. 여기 앞으로 지금 묶여있는 땅인데 곧 풀릴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돈이 뛰니까 얼른 투자 좀 해라 하고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주택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지행위다 아니다? 지금 매도인한테 대리권을 받았죠. 매수인한테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쌍방대리, 일방대리? 그렇죠. 일방대리는 금지가 아니죠. 그럼 이거 중개행위 아니에요? 중개행위? 맞다? 지금 중개한 게 아니잖아요.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다 아니다? 이걸 똑같이 중개냐 아니냐 거기다 이 지문 넣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럼 잘 틀려, 우리 선생님. 근데 여기는 중개는 두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사됐기 우리가 알선해야 중개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매도인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아 자기가 직접 뭐예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자기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중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일방대리다, 이 말. 일방대리. 5번. 중개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뭐예요? 금지행위인데 그럼 어디? 미등기 전매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다? 투기 조장행위. 우리 7번째 있었잖아요.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하게 했다. 미등기 전매죠? 그러니까 뭐다? 투기 조장행위.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냅니다.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이 5개를 박스 처리합니다. 다음 중 처벌이 1년 1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그럼 처벌 1년 1천에 해당되는 거. 매무수거. 매무수거가 1년 1천이잖아요. 매무수거. 그리고 증지, 투교. 이게 이제 3년 3천이잖아요. 자, 매무수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몇 번? 1번은 직접거래. 2번은 초과수수. 2번 초과수수니까 여기 초과수수. 3번이 뭐예요? 거짓 떠는 행. 여기 거짓 떠는 행.
그 다음에 4번. 일방대리니까 금쟁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만약에 쌍방대리라고 이제 무죄를 내야 되겠지. 쌍방대리면 3년 3천. 그리고 5번은 뭐예요? 투기조장이니까 여기 투기조장. 그러니까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이거. 또는 이렇게도 봅니다. 더 어렵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이제. 그럼 뭐라고 그러냐? 다음 금쟁이 중 처벌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처벌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지금 여기는 1년 1천짜리 골라라 그랬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다르게 처벌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초과수수 2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역, 리은, 디귿이면 니은, 디귿 이렇게 묶어야 돼. 근데 이제 기역, 리은, 니은, 리을 막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더 복잡하게 보이잖아,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금쟁이는. 그러니까 금쟁이는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자, 5번. 손해배상 보장입니다. 틀린 거. 자, 개공사는 중개 완성 시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 교부하여야 한다. 맞나요? 중개 완성 시에 하나요? 그러니까 완성 시 맞죠? 설명하고예요? 하거나예요? 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맞춰야 돼요. 대충 찍어놓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말고 지금. 2번 개공사는 등록 후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라. 맞죠? 시기. 공탁의 경우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회수하지 못한다. 맞고. 분사무소 3개 설치했어요, 법인이. 그럼 5억 이상 해야 되나요? 원래 2억에다가 3개니까 3억. 그래서 5억. 네. 자, 개공사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요.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며칠? 15일. 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좀 부족한 거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